안녕하십니까. 중동고등학교 23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전문화 해설을 맡은 클라이맥스 박재현입니다. 자, 바로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 다항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과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곱한 건데 x제곱의 개수는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3, 4, 3 나오니까 더해주면은 10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x 플러스 6은 6, y 플러스 z는 5일 때, 이 녀석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얘는 식변형을 해주면, x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 플러스 z 마이너스 x의 제곱으로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자, 그럼 x 플러스 y가 6이니까 연속 36이고요. y 플러스 z의 제곱 25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얘네를 빼버리면은 x 마이너스 z가 1이라는 게 나오죠. 그럼 z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면 어차피 1이 나옵니다. 그럼 2분의 1 계산해주면은 18 플러스 여기 26이니까 13 해서 31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이번에는 그림 문제입니다. 자, 이게 교과서에 그대로 실려있는 문제고요. 지금 문자만 좀 바뀌어있는 상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조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막대기를 넣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막대기 부피만큼 물이 이렇게 넘치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남아있는 물의 부피는 x 곱하기 x 플러스 4에다가 여기 있는 막대기의 부피를 빼면 되는데 여기서 잘려있는 여기 부피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1에서 높이가 지금 x 플러스 4만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x 플러스 4만큼 부피가 빠져나갈 것이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부피가 이 녀석이 되는데 이 녀석은 x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5가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럼 이 녀석 묶어보겠습니다. x 플러스 4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게 5 곱하기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럼 x 플러스 4는 약분이 가능한 상태죠. 지금 양변에다 x 플러스 4를 나눌 수가 있죠. 얘는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럼 x 마이너스 1도 제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x 플러스 1이 5니까 x 값은 4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부피를 구해라. 그러면은 8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겠네요. 그러면 120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4번입니다. 자, 지금 이거는 음일제곱근 문제를 좀 풀려고 하네요. 자, 음일제곱근 문제 풀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마이너스 안에 곱해져 있으면은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여기 안에 거 그대로 곱해주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분에 플러스 이런 상태가 있을 때 또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가 튀어나올 일이 없다. 그럼 봅시다. 지금 여기서 B가 마이너스고요. A가 플러스인 상태죠. 자, 그럼 그랬을 때 얘네를 합쳤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A는 플러스고요. B는 마이너스예요. 그럼 얘를 합쳤을 때 앞에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틀린 거는 2번입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나머지도 볼게요. A가 플러스고요. B가 마이너스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그냥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고요. 자,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고 B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맞죠. 자, 1-A 1-A는 마이너스죠. 그리고 B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고 안에 거 곱해준다.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여기 다항식을 x-1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세요네요. 그럼 2x-3의 세제곱을 전개를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얘가 8x 세제곱 마이너스 36x 제곱이 될 거고요. 플러스 54x 마이너스 27이 될 겁니다. 그럼 이 녀석을 x-1에 대해서 내림차순 하고 싶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인 조립제법을 사용을 해볼게요. 8 마 36, 54, 마이너스 27이 있을 때 x-1로 내림차순하고 싶으니 1로 조립제법을 해주면 될 겁니다. 마 28, 26, 마이너스 1. 다시 1, 8, 마 20, 26, 1, 8,
12. 자, 이렇게 된 상태죠. 자, 그럼 이걸 바꿔주면은 8에 x-1의 세제곱 마이너스 12의 x-1의 제곱 플러스 6의 x-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문자를 정리해보면은 요 녀석이 A고 얘가 B고 얘가 C고 얘가 D가 되니까 우리가 찾고 싶었던 저 녀석 얘네는 더하고요 얘네는 빼야 되네요. 그러면은 더해서 빼면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 문제네요. 자, 이거를 계산을 했을 때 순서쌍이 하나가 돼야 된대요. 근이 하나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밑에 2차식에다가 y를 x로 정리해서 한번 넣어봅시다. 자, y 값은요 3-x고요. 그거를 밑에 식에다가 넣어보면 x제곱 더하기 kx에다가 3-x를 곱하고 3-x를 더하면 1이 나오더라. 정리를 해봅시다. 1-k의 x제곱 플러스 3k-1의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 녀석 이때 x, y 개수가 하나니까 이때 만족하는 x값도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근이 중근을 가지게 될 겁니다. 중근을 가진다? 판별식이 0이다를 써봅시다. 3k-1의 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1-k 값이 0이 나와야 돼요. 정리해보면 9k 제곱에 마이너스 6k 플러스 8k 플러스 2k에 1 마 8 마 7은 0 이런 식이 나오네요. 자, 이때 만족하는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이 k에 대한 2차 방정식에 대한 두근의 합 마이너스 9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 녀석을 보면은 이 녀석이랑 이 녀석에 대한 거를 해석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 녀석들을 지금 A와 C와 E에 대한 개수를 비교해 보면은 A와 C와 E의 개수를 비교하면 X제곱씩 커지는데 얘가 지금 4씩 커지는 상태죠. 그래서 X값이 지금 뭐 2를 넣으면 되겠구나. 아니 혹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럼 2랑 마이너스 2를 한번 넣어봅시다. 자, P에다가 2를 넣어볼게요. 그럼 32A 더하기 16B 더하기 8C 더하기 4D 더하기 2, E 더하기 F 이렇게 나왔고요. 그죠? 이번에 마이너스 2를 넣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32A 플러스 16B 마이너스 8C 플러스 4D 마이너스 2E 플러스 F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녀석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16A 더하기 4C. 자, 여기서 B가 사라져야 되고 이 녀석이 남아야 되니까 그러면 얘네를 한번 빼봅시다. 자, 이 두 식을 뺄 겁니다. P2에서 P-2를 빼봅시다. 그러면은 64A 플러스 16C 플러스 4E. 저는 그런데 여기서 4를 나눈 값이 궁금한 거네요. 그죠? 맞나요? 아니면은 이거를 4배를 친 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값 자체를 그냥 바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얘는 요거의 4배다. 그러면 이 값이 12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식을 더해볼게요. P2랑 P-2를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AC, E가 사라지겠네요. 32B 플러스 8D 플러스 2F의 값은 여기 식에서 2배를 한 게 되죠. 그럼 4의 2배인 8이 나올 겁니다. 자, 이 두 식을 이제 더하고 빼서 P2와 P-2 값을 구할게요. 그럼 두 식을 더하면은 20인데 2P2죠. 그럼 P2가 10이 나올 거고요. P-2의 값은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자, 우리는 P의 값 두 개를 찾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을 구하래요. 이때 나머지. 자, 그럼 식을 세워볼게요. P-4X 플러스 2를 X제곱 마이너스 X. 바로 인수분해를 했어요. 이때 몫이 있을 거고요. 이때 나머지가 있을 거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지금 2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 이하에 대한 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식이 2개가 필요한 건데 그 2개에 대한 식이 요 2개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녀석 우리 몫을 모르니까 이 녀석들을 없애려고 해봅시다. x에다가 0을 넣어봅시다. 그러면 P2는 요거 사라지고요. R0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R0의 값이 P2가 10이니까 이게 10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x에다가 1을 넣어보죠. 1 넣으면 얘가 죽습니다. 그럼 1 넣으면 p-2가 나오고요. 이게 R1의 값이 된다. 그래서 R1의 값이 p-2니까 마이너스 2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Rx 값이 아까 1차 이하라고 했으니까 AX 플러스 B 해서 얘네들 연립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0 넣었을 때 10이니까 B는 10이고요. 1 넣어봅시다. 그럼 A 플러스 10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A가 마 12가 돼서, 즉, Rx의 값은 마 12X 플러스 10이 된다. 그래서 Rx 값 구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찾으려고 하는 게 R-1이래요. R-1은 그럼 자동으로 22가 나오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지금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대요. 지금 K값에 관계없고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인데 어찌됐든 이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자, 그래서 K제곱 더하기 2 곱하기 3-x의 K인데 뒤에 식이 x-a의 완전 제곱식이네요. 자, 그럼 다시 이 식 자체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걸 K에 대한 식으로 봐도 상관이 없겠죠. 어차피 K에 대한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이 자체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 싶다가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상수항이 어떤 제곱이 됐으니까 요 가운데 있는 녀석이 요 형태를 띠면은 되겠죠. 그래서 지금 x-a에 대한 완제 K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지금 가운데 부호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좀 바꿔볼게요. K제곱에 마이너스 2의 x-3의 K 플러스 x-a제곱으로 본다면 이 형태가 정확하게 얘로 딱 들어가야 되는 게 보이나요? 이 개수 1, 마이너스 2, 1을 보면은 이 완전 제곱식 형태가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즉, A 값은 자동으로 3이 될 수밖에 없다. 혹은 판별식을 써도 되고요. 혹은 이거를 X에 대해서 내림차순에서 판별식을 써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로 보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원이 나와 있네요. 이거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인 것 같은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지금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얘 길이가 1이고 얘 길이가 1이네요. 그죠? 얘도 정삼각형이니까 얘 길이가 1이네요.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연장선을 쭉 그었을 때 여기랑 여기 값이 지금 x로 동일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보조선을 몇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막 꼭지각이 되고요. 여기 두 각이 원주각으로 같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닮음을 좀 이용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둘이 AA 닮음이 되니까 x 플러스 1 대 1이 여기 기준으로 1 대 x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네요. 그럼 x 곱하기 x 플러스 1은 1이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런 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얘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뭐 근을 구해서 넣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x를 나누면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뜨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이 식은 x 마이너스 x분의 1로 정리를 하면은 이거 세제곱에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x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 값을 넣어주면은 마 1, 마 3.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B와 EA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고 fx가 주어졌는데 fx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fx가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 그래프가 되고요. 꼭지점이 A 콤마로 시작하는 축이 A인 상황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점이 지금 일단 A 콤마 A를 넣으면은 A 제곱이 되는 상황이 되네요. 자, 그랬을 때 0에서 B까지 범위에서 최대값이 8이 나와야 된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 중에서 최대값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꼭지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A제곱이 8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죠? 자, 그러면은 A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이 범위 내에서 꼭지점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0이랑 B 기준으로 봅시다. A가 자연수니까 0은 무조건 여기 왼쪽에 있는 상태겠죠? 자, 그럼 얘를 포함하지 않아야 되니까 B도 여기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설정한 이 범위 중에서 가장 최대값은 이때네요. 그렇죠?
즉 fb의 값이 8이라는 소리가 될 겁니다. 그럼 b를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ab가 8이 되는 상태네요. 그죠? 자, 그럼 자연수 조합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b로 한번 묶어볼까요? b로 묶으면 2a 마이너스 b가 8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b도 자연수고 자연수 빼기 자연수인데 b가 2a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얘도 자연수 혹은 0이 되는 상황인데 0은 아닐 거니까 얘도 자연수.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로 8이 나오는 조합을 찾겠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1, 8 있고요. 2, 4 있고요. 4, 2 있고 8, 1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 되죠. 자, 이 중에서 안 되는 거 제외하겠습니다. 자, b가 1인데 2에는 짝수인데 짝수 빼기 홀수가 짝수가 나올 수가 없죠? 안 되겠네요. 자, 이번에 b가 8일 때는 짝수 빼기 8은 홀수. 이것도 말이 안 되네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구해봅시다. 자, 이 경우에서 b가 2래요. 자, 그럼 b가 2일 때 2a-2가 4가 돼야 돼요. 그럼 a 값은 3이 돼야겠네요. 그죠? 6-2는 4. 그쵸? 자, 두 번째, b가 4래요. 그러면은 2a-4가 2가 돼야 돼요. 그럼 a 값이 또 3이 되네요. 자, 그럼 이랬을 때 둘 중에 하나의 값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지금 요 관계를 만족해야 됩니다. b가 a보다 작아야 돼요. 자, 그런데 요 경우는 b가 a보다 크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안 되고 b와 a 값은 자동으로 3과 2가 될 것이다.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5가 될 겁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두 근의 관계에 대해서 관계식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걸 보자마자 떠오르는 거는 얘네를 더하고 빼가지고 근의 관계에 대해서 식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저 두 식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4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럼 5는 날라갔고요. 3 곱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자, 식이 이렇게 되죠.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럼 얘가 넘어가면서 4 곱하기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되고 얘 넘어가면서 4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알파랑 베타랑 같을 일이 없어요. 즉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눠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 4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딱 나누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두 근의 합을 알았죠. 자, 그럼 이 식에서 두 근의 합을 알았으니까 m의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를 끄집어낼 수가 있네요. 자, 이제 우리는 알파 베타만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더해봅시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0은 3 곱하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됐죠? 근데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식을 정리해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4 플러스 10이니까 6이고요. 얘를 넘기면 2 곱하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되는 상태죠.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3이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3이 되겠죠. 그런데 이 녀석이 1이었죠 아까? 얘가 1이었죠? 그러면은 이 녀석이 플러스 2가 돼야 되니까 알파 베타는 자동으로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n의 값은 자동으로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 n은 마이너스 2. 둘이 더하면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지금 저 그래프와 직선 두 개가 동시에 접한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2차함수와 직선과의 관계, 그게 접한다라고 하면은 방정식으로 풀었을 때 판별식이 0이다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걸 한번 사용해 봅시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mx 마이너스 3이 중근을 가진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mx 플러스 4는 0이다. 자, 얘가 4니까 가운데 있는 개수가 풀마 4여야겠죠? 완전 제곱식 잡혀야 되니까. 그러면은 m의 값이 7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근데 기울기 양수라는 조건이 있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은 안 되니까 m의 값은 7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때 x좌표, 접점의 x좌표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얘가 7이면은 이게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으로 이렇게 묶이는 상태죠. 자, 그러면은 그때 접점은 2겠네요. 2에서 접하는 게 되는 거죠. 그쵸? 자, 두 번째.
자, 이번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x 플러스 n이다. 그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n은 0이다.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럼 얘가 또 완전제곱식이 돼야 되는데 얘가 이미 완전제곱식이네. 아, 그러면은 n은 0이구나.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이니까 그때 접점 x좌표는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래서 얘네 둘을 합해주면은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자, 복소수에 대한 문제인데 아주 특이한 경우에요. z제곱은 z바일 때 푸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둘의 켤레를 똑같이 쳐주죠. 그럼 z바의 제곱은 z가 될 겁니다. 근데 z바가 z제곱이니까 z바의 제곱은 z4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z4제곱 마이너스 z는 0입니다. 인수분해를 하면은 z 곱하기 z3제곱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z 곱하기 z 마이너스 1 z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은 0이라는 게 되는 거죠. 이때 z는 실수가 아니니까 얘랑 얘는 아니고 여기 있는 복소수 두 녀석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두 근이 z랑 z바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z, z바 이 두 근의 곱은 1이니까 얘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즉 z는 z바 분의 1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억은 맞게 됩니다. 자, 두 번째 z4제곱은 1입니다. 그래서 z34제곱 플러스 z34제곱 분의 1은 z4제곱 1이니까 얘네 차수를 점점 내려보면은 z 플러스 z 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럼 z 플러스 z분의 1은 여기를 z로 나누면은 나오죠. 자, 그럼 얘를 z로 나누면 z 플러스 1 플러스 z분의 1은 0이니까 1 넘겨주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맞네요. 니은도 맞다. 자, 다음 디귿 가겠습니다. z2n제곱 플러스 1 플러스 z래요. 여기서 1 플러스 z는 마이너스 z제곱인 거죠. 마이너스 z제곱에 4n승 마이너스 2는 0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를 또 정리를 해봅시다. z2n승에 4제곱을 그냥 해버리면 마이너스는 없어질 거고요. 그죠? 그러면은 z 8n승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오는 상태네요. 자, z 8n승도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쟤는 z 6n승 곱하기 z 2n승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z 세제곱이 1이니까 z 6n승도 마찬가지로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1. 그럼 z 2n승 두 개가 2니까 z 2n승이라고 하는 거는 1이 돼야 돼요. 그런데 z 세제곱이 1이라는 거 알죠? 3번 반복될 때마다 1이 되니까 즉 n이라고 하는 거는 3의 배수여야 된다. 그럼 1부터 100까지 중에서 3의 배수는 33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맞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많이 좀 어렵게 느꼈을 건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허무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p는 mx의 근이 a랑 b인 거고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q는 마이너스 mx의 근이 c랑 d가 되겠습니다. 좀 더 정리를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mx 마 p는 0의 근이 a랑 b가 되고 x제곱 마이너스 mx 마 q는 0의 근이 c랑 d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서 a 플러스 b가 m이라는 거를 알고요. 여기서도 c 플러스 d가 m이라는 거를 알아요. 자, 그러면 a 플러스 b랑 c 플러스 d가 같은 상태입니다. 같아요. 자, 그런데 a-c가 나와 있는데 a-c 한번 넘겨볼까요? a-c는 d-b가 이렇게 되는 상태죠. 자, 이 값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d-a는 4니까 d는 a 풀 4죠. 요거를 여기다가 딱 넣어봅시다. 그러면 a 풀 4 마이너스 b가 얘가 1이니까 얘가 1, a-b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찾고자 하는 게 b-a죠. 그래서 b-a는 3이다. 그래서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마지막 문제였지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은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단답형입니다. 자, 연립방정식 문제를 풀어라. 자, 맨 위에 있는 이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해주면 4x-y, x-y는 0이니까 y는 4x거나 y는 x가 될 텐데, 그쵸?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실수래요. y는 x일 수가 없네요. y는 4x가 확정이 됩니다. 그럼 이 녀석을 여기다가 넣어봅시다. 그럼 x제곱 더하기 16x제곱은 51이다. 17x제곱은 51이다. x제곱은 3이다가 나왔네요. 그럼 y제곱은 16x제곱이니까 y제곱은 여기다가 16 곱한 48이 될 겁니다. 자, 이게 알파제곱, 요게 베타제곱이 되니까 여기다가 2배 치고 48 더하면은 6 더하는 거니까 5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4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이 녀석의 근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저 문자를 없앴다고 생각하면 지금 되게 좀 특이하게 보이는 녀석이 n분의 1이죠? 그럼 n분의 1을 둘이서 없애려고 하면은 여기서 x값이 0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은 다 없어질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0이기는 1 때문에 힘들 것 같으니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서 식을 정리를 해보죠. 조림제법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마이너스 1 넣겠습니다. 1, 마일, n플 1, 마엔, 마일, n플 n분의 1, 마엔, 마 n분의 1, 1, 마일, 0. 이렇게 나왔죠. 편안하네요. 자, 이 상황에서 여기서 근을 하나 더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n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1, 마엔, n분의 1, 마 1 해서 이것도 근이 된다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n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야 된대요. 지금 여기서 x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n이 나온 상태고 두 실근이 나왔죠. 그러면 이 녀석이 허근이 나와야 되네요. 그러면 이 식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1-n분의 4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n분의 4가 1보다 커야 되므로 n이 4보다 작아야 되고요. 지금 n값이 자연수니까 나올 수 있는 게 1, 2, 3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은 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n값이 1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1, 2, 3 중에서 1은 제외하고 될 수 있는 n의 값은 2와 3이기 때문에 이 둘을 더하면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함정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17번.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자,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얘한테서 뭔가를 곱해주면 좀 이쁜 식이 나올 것 같아. x-1을 곱하게 되면은 이 녀석이 x4제곱 마이너스 1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x4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예요. 즉, x 12제곱, 8제곱, 4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을 x 4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표현을 하려고 해봅시다. 요걸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x 12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얘로 x 4제곱 마이너스 1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 상태에서 1을 더해준 상태에서 세제곱을 하면은 요 녀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똑같이 해볼게요. x 4제곱 마이너스 1에서 1을 더한 다음에 제곱을 하면은 이 녀석이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하나의 문자로 볼게요. 이 녀석을 하나의 문자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동그라미의 세제곱 플러스 3 동그라미의 제곱 플러스 3 동그라미 플러스 1 맞나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의 제곱 플러스 2 동그라미 플러스 1 플러스 x 4제곱 플러스 1 뭐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거를 동그라미 제곱으로 표현을 해서 얘로 만약 나누어 떨어진다면 x 4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러니까 이 녀석이 지금 x 4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즉 동그라미의 제곱인데 동그라미의 제곱으로 나눠진다면은 얘도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소리가 되죠. 그래서 이 식은 동그라미의 제곱으로 나눌 겁니다.
나눴어요. 그러면 얘가 나누어 떨어지죠. 얘도 나누어 떨어지죠. 얘도 나누어 떨어지는 상태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은 그때 남은 나머지가 요걸로 나눴을 때 나눈 나머지가 될 것이다가 될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이 식이 지금 5동그라미인데 5에 x 4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x 4제곱에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상태죠. 자, 그럼 정리하면 6x 4제곱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식은 6차식인데 얘는 4차식이니까 더 이상 나눠 떨어질 수가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이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나머지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R2의 값을 구해라. 자, 저기서 2 집어넣으면은 96 빼기 2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94가 되겠습니다. 자, 단답형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아, 지금 t가 나오고 아주 좀 어려워 보이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일단 fx라고 하는 걸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fx는 절대값을 좀 풀어주려고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t 플러스 4가 돼요. 언제? x가 t 이상일 때. 자, 두 번째. 자, x제곱 플러스 4x 마 4t 플러스 4가 됩니다. 언제? x가 t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는 상태죠. x제곱 마 4x 플러스 4. 오. 완전 제곱식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묶어주면은 지금 2차 함수의 표준 형식으로 묶어준 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대충 그려봅시다. 자, 여기가 2,4t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4t는 약간 원점 대칭한 어느 곳에 있겠죠? 뭐 한 이런 느낌으로 있나 봐요. 물론 지금 t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위아래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지금 t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교점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 교점. 자, 이 두 식이 같을 때 x값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다라고 하면 더 보죠. x-2의 제곱 플러스 4t는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t다. 이렇게 될 거예요. 넘겨볼게요. 8t는 얘를 넘기면은 합차가 되니까 더하고 빼볼게요. 그럼 더하면은 2x, 빼면은 4네요. 그럼 8x 이렇게 되죠. 그래서 x가 t일 때가 교점입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애초에 x가 t가 되면은 절대값 범위에 대해서 양옆으로 나뉘게 되니까 뭐 당연한 소리였지만 한번 구해봤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점이 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에서 만나게 될 건데 t를 넣게 되면은 여기가 사라질 거고 t제곱 플러스 4가 남는 상태가 되죠. 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우리가 t 값이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라고 하는 좀 확신이 없는 상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우를 제대로 나눠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t의 값이 마 2에서 2 사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딱 저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얘가 위아래가 뭐 있든 말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뭐 같은 상황이든 아니면은 한쪽이 더 높은 상황이든 이쪽이 더 높은 상황이든 상관없이 이 값이 지금 t가 될 거고 꼭지점 사이에 있는 상황이 되겠죠? 마이랑 2 사이에. 마이랑 2 사이에 이렇게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마이랑 2 사이, 즉 축 사이에 있는 것 중에서 최대값을 찾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t라고 하는 녀석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함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건데,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 중에서 축 사이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값은 여기 교점이 되겠죠. 교점이 무조건 될 겁니다. 그래서 t의 값이 축 사이에 있을 때 그때 최대값은 t의 값이 될 겁니다. t를 넣었을 때가 t제곱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번엔 t의 값이 이 축 사이가 아니라고 해봅시다. 그럼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고 해볼게요. 그럼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은 지금 여기 꼭지점이 8이 되고 8보다 크게 되고 얘가 마 8보다 작게 되는 상태죠. 그래서 왼쪽 부분이 좀 더 높이 있는 이런 상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교점이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보다 작은 이런 쪽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 상태가 된다. 이런 그래프가 생기나 봐요. 이 중에서 우리는 여기 교점을 기준으로 왼쪽 편과
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편을 이렇게 쓰겠다라는 그래프가 되죠. 근데 우리는 이 중에서 다시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는 이 값 중에서 최대값을 찾겠다. 여기가 되죠. 그래서 즉 마이너스 2 값을 여기 오른쪽 편 그래프에다가 넣은 식이 됩니다. 자, 오른쪽 편 그래프가 얘가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해볼게요. 그럼 GT의 값은 오른쪽 그래프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은 값. 그러면은 16 플러스 4t 이렇게 나오네요. 자, 세 번째 t가 2보다 크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2보다 크니까 얘가 더 올라가고 얘가 아래쪽으로 가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쪽에 위에 있고 얘가 이렇게 뭐 있나 봐요. 자, 2y. 그래서 여기가 t가 되는 상황이 될 거다. 우리는 이 중에서 t 기준으로 왼쪽 편과 오른쪽을 이렇게 쓸 것이다. 근데 또 다시 그 중에서 y에서 이 중에서 큰 값을 찾겠다. 얘가 되네요. 그럼 왼쪽 그래프 기준으로 2를 넣은 값, 여기서 2를 넣은 값이 GT가 될 것이다. 그래서 GT의 값은 여기다가 2 넣으면 16 마이너스 4T가 나온다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정리가 다 됐습니다. T의 범위에 따른 GT의 값이 나와 있고, 우리는 그러면은 GX, Y는 GX를 이제 그릴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죠? 자, 이제 y는 gt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y는 gt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일 때, 자,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일 때 생각해봅시다. 자, 그때 t제곱 플러스 4, 2차 함수,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고,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보다 왼쪽일 때는 기울기가 4짜리인 녀석, 4짜리인 녀석, 2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짜리인 녀석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생겼나봐요. 이 녀석이 y는 gx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랑 y는 2x 플러스 k랑 세 점에서 만나야 된대요. 자, 그러면 기울기 2짜리, 얘가 4짜리니까 얘보다 좀 더 완만한 경사에서 3개에서 만나려면 여기서 하나, 둘, 그리고 여기서 쭉 가가지고 여기를 지날 때 3개가 되네요. 그죠? 자, 이 점이 2,2를 여기다 넣어볼까요? 그럼 8이죠? 자, 2,8을 지납니다. 그럼 2 넣었을 때 8 넣으려면 K가 4네요. K가 4다. 자, 그러면서 쭉 가볼게요, 다시. 점점 내려오면은 4개에서 만나고 4개에서 만나다가 언제? 여기서 접할 때가 되겠네요. 접하는 순간. 그럼 여기 접하고 이쪽에서도 하나 만나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 보면은 얘가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서 세 점에서 만날 겁니다. 자, 그러면 접하는 순간을 찾겠다. 그럼 접하는 순간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 요 녀석이 x제곱 플러스 4죠. 이 녀석이랑 지금 중근을 가진다. 얘랑 중근을 가진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k는 0인데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은 4 마이너스 k가 지금 얘가 2니까 1 돼야겠죠. 그래서 k 값은 3이 됩니다. 즉 여기 k 값은 3이 된다. 그러면 그때 k 값의 합을 구하세요. 3이랑 4랑 합을 구하면은 정답은 7이 되겠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19번 문제. 자, 이 녀석도 동시에 접한대요. 아까 2차 함수에서 직선 두 개가 동시에 접하는 거였는데 이번엔 직선에 대해서 2차 함수 두 개가 접하는 상황이에요. 결국 이것도 판별식을 통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mx 플러스 1이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의 m 플러스 2의 x 플러스 4는 0이다. 자, 이 녀석이 접한다. 중근을 가진다. 그럼 중근을 가지니까 얘가 완전 제곱식이다. 그러면 m 값이 될 수 있는 게 2랑 마이너스 6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m의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이 두 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저기 해보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mx 플러스 1이다. 그럼 넘겨서 정리를 하면 x제곱에 m-a의 x 플러스 1-b는 0이다. 요게 됐네요. 자, 이게 또 중근을 가져야 된다. 얘는 판별식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m-a 제곱 마사 풀 4b는 0이다. 이렇게 됐죠? 그럼 좀 더 정리해보면은 얘를 넘겨봅시다. 그러면 4 곱하기 1-b가 이렇게 되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좌변을 보면은 얘는 제곱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 제곱수, 뭐 이런 느낌이 나오겠죠, 그죠? 자, 얘가 정수라고 했고, 뭐, m은 모르지만 어찌됐든 얘는 플러스 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럼 얘도 플러스 값, 혹은 0 값이 이렇게 돼야겠죠? 그럼 b가 지금 정수라고 했으니까, 음이 아닌 정수라 했으니, b가 될 수 있는 값은
0이거나 1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얘가 더 커져버리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b는 0 아니면 1의 값이 된다. 라는 거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m 값에 대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m이 2라고 해봅시다. a-2의 제곱이 지금 0이랑 1이니까 얘가 4 아니면은 0이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때 a는 4가 되려면 0 아니면 4고 이때 a는 2가 돼야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순서상 0, 이때 b는 0이니까 0, 4, 0 그리고 2, 1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 m이 마이너스 6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a 플러스 6의 제곱이 4거나 a 플러스 6의 제곱이 0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럼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 되고 이때 a는 마이너스 6이 되네요. 근데 a는 의미 아닌 정수여야 되니까 여기서는 나올 수가 없네요. 그래서 순서상 3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킬러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해보죠. 자, px는 x 플러스 1 세제곱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으로 뭔가 나눴을 때, 자, p에 대한 몫이라고 해봅시다. 나눴을 때 나머지가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저 나머지를 구해야 돼요. 자, 세제곱으로 묶여있는 것들은 이제 좀 보기가 힘든 문제죠. 굉장히 고난도 문제예요. 자, 이 녀석을 Rx를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Rx에 대한 몫이 이렇게 나올 거고 그때 다시 나머지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얘도 나눠 떨어지고요. Rx에서 얘도 나눠 떨어지면은 전체 px를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나오겠죠. 이 녀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구나. 자, 이제 x-1의 세제곱으로 나눠야 돼요. 근데 이 녀석들을 x-1의 세제곱으로 표현하기가 매우 힘드니 x-1로 내림차순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부터 전개하면 1, 3, 3일인데 x-1의 내림차순이니까 1로 조립제법 써주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네요. 자, 얘도 해보죠. 자,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정리해주면 x-1의 세제곱 플러스 6 곱하기 x-1의 제곱 12 곱하기 x-1 플러스 8의 qx 플러스 2 곱하기 x-1의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x-1 플러스 3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시 x-1의 세제곱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그러면 얘는 다시 날라가고요. px에서 여기서 날라가고 rx 기준으로 x-1의 세제곱으로 나눌 건데 여기서 나누어 떨어지는 녀석이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지금 qx를 몰라요. qx를 모르는데 지금 얘가 6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 식은 5차 이하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qx가 2차 이하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qx라고 하는 식을 다시 정리를 할 겁니다. 얘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얘가 2차 이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개수를 좀 문자로 둬가지고 풀 수 있는데 이것 또한 x-1에 대해서 내림차순에서 정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네를 계산을 쫙 했을 때 x-1을 세제곱으로 나눠 떨어지는 거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만 보겠습니다. 나머지만. 자, 먼저 얘는 어차피 날아가니까 무시를 할게요. 자, x-1의 제곱이랑 계산했을 때 얘 날아가고요. 얘 날아가죠. 여기는 4네요. 그죠? 그래서 8a에 x-1의 제곱은 4랐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얘를 곱해봅시다. 얘 여기 곱하면 죽죠. 얘 곱하면 4일죠. 플러스 12b에 x-1 여기 제곱이죠. 플러스 8b에 x-1 됐습니다. 자, c는 얘도 살고 얘도 살고 얘도 하네요. 플러스 6c에
x-1의 제곱 12c에 x-1 플러스 8c랑 얘네도 아직 죽은 게 없어요. 플러스 2에 x-1의 제곱 플러스 4에 x-1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한 게 뭐냐? 다시 px를 x-1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얘 날아가고 여기서 Rx에서도 날아가는 거를 계산한 결과예요. 즉 px를 x-1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되겠죠.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요 녀석이 되는 겁니다. 이 식이 쟤예요. 얘 식이 정확히 얘다. 항등식이 되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쫙 정리해가지고 계속 비교를 하면 되는데 이 식 자체도 x-1로 내림차순을 해봅시다. 그럼 24, 마 32, 19를 x-1로 조리치법을 해보죠. 그럼 24, 마 8, 11, 24, 16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이 식이 24에 x-1의 제곱 플러스 16의 x-1 플러스 11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이게 항등식입니다. 이제 개수 비교를 하면 돼요. 그런데 뭐 얘를 풀어줄 것도 없이 x-1을 다시 한 문자로 보고 2차 식에 대해서 개수 비교를 진행을 하면 되겠죠. 자, 개수 비교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제곱식에 대한 개수만 봅시다. 그럼 8a 플러스 12b 제곱 어딨어요? 여기 60 그리고 여기 있네요. 플러스 2 다 24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x-1에 대한 걸 봅시다. 그럼 8b 12c 4 이 녀석이 16이다가 되네요. 그쵸? 이렇게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이번에 상수항만 보죠. 상수항이 80 3 얘가 11이 돼야 돼요. 자, 이제 보이죠?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기서 C의 값이 1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그럼 C가 1이에요. 여기 넣어봅시다. C가 1이면 여기 16이죠? 16, 16. B가 0이네요. 자, B가 0이고 C가 1이에요. 얘 날라가고 C가 1이니까 얘가 8이고 넘기면 16이니까 A가 2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제 다 구한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RX입니다. 자, RX라고 하는 식은 요 식이죠. 여기 좀 이쁘게 돼 있네요. 그죠? 자, 우린 QX를 지금 구한 상태예요. A, B, C를 구했으니까. 자, 그러면 RX라고 하는 녀석은 X 플러스 1의 세제곱에다가 2의 X-1의 제곱 플러스 1 그리고 2X 제곱 플러스 1을 더한 애요가 되겠죠. 3을 넣으면 끝납니다. 64 되고요. 9 되고요. 19가 이렇게 되나요? 계산해볼게요. 576 더하기 19가 되네요. 그러면은 595가 마지막 문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킬러 문제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23년 중등고 1학년 1학기 중앙고사 전문항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